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일드의 전설 기무라 타쿠야가 주인공입니다. 기무라 타쿠야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스타인데요. 1972년생으로 일본 국민그룹 스마베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히트 작품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역대 일본 드라마 시청률 탑10에도 여러 편의 작품을 올려놓은 시청률의 제왕이기도 합니다. 레전드 기무라 타쿠야의 드라마를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소개 순서는 드라마 제작 연도 순입니다. 그리고 기무라 타쿠야 드라마는 정말 다 재밌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기에 추려서 8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봅니다. 롱베케이션은 기무라 타쿠야의 드라마를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최고의 드라마죠. 기무라 타쿠야가 연기했던 캐릭터 중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인공 세나의 임팩트는 컸는데요. 이 당시 기무라 타쿠야의 미모는 그야말로 극강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남자 세나와 결혼식 날 약혼자가 사라진 여자 미나미가 어쩌다 보니 같이 살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90년대 말 제작된 진취적인 러브스토리 중 하나였습니다. 연상연하 커플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개츠쿠라고 불리는 후지TV 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 드라마입니다. 당시 월요일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피아노로 배우는 남성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의 시청률은 무려 36.7%였습니다. 이 작품에는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남자 주인공 다케노우치 유타카도 조연으로 나왔었고 1년 뒤 기무라 타쿠야 주연 작품 러브 제너레이션에서 그의 파트너 자리를 꿰찬 마차 타카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무라 타쿠야는 후일 자신의 파트너였던 야마거치 토모코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가졌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롱바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나미 실력은 있지만 인기는 없는 헤어 디자이너 슈지와 난치병에 걸려 10년 넘게 휠체어 생활 중인 쿄코. 뷰티풀 라이프는 우연히 만난 두 남녀의 수뇌버 러브스토리를 그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지요. 기무라 타쿠야 드라마 중 전체 2위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입니다. 일본 역대 드라마 시청률 순위에도 당연히 최상위권에 랭크인 되어 있고요. 마지막의 시청률은 무려 41.3%였습니다. 러브스토리의 신 각본가 키타가와 에리코 작품입니다. 그녀는 기무라 타쿠야와 롱베케이션을 비롯해 아스나로 백서,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등을 함께하면서 서로 윈윈하게 되는데요. 그중 기무라 타쿠야를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준 아스나로 백서에 나로는 안 될까? 라는 명대사와 함께 아스나로 포옹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껴안는 연기에 정석을 보여줬던 명장면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90년대부터 최고의 스타로 승승장구하던 두 배우 기무라 타쿠야와 토키와 타카코가 2000년에 처음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무라 타쿠야 팬이라면 수천 번 돌려봤을 드라마 히어로 이야기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일드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 거침없이 강추하는 작품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일드의 형태와 패턴을 가진 작품이지요. 1화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행된 법정물입니다. 기무라 타쿠야는 기존의 틀을 깨는 자유분방함을 가졌지만 정의감이 강한 검사 쿠리우 코에이를 연기했습니다. 파격적인 신유형의 검사상을 보여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줬던 코에이는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였습니다. 히어로는 기무라 타쿠야가 2000년 12월 만 28세 나이에 속도 위반 결혼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뒤인 2001년 1월부터 방영된 작품입니다. 기무라 타쿠야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펀치를 날린 작품이지요. 히어로는 매회 30%를 넘으면서 역대급 드라마가 됩니다. 그의 드라마 중 가장 시청률이 높은 작품이기도 하지요. 히로인 아마미야 사무관과의 러브스토리의 결말도 팬들의 큰 관심거리였는데요.
두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는 2015년 공개된 영화 히어로2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 시즌1의 결말로도 충분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있었지만요. 히어로는 이후에도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면서 견고한 세계관을 쌓아가게 됩니다. 히어로 유니버스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はい、栗浩平です。公の平。 하늘에서 떨어지는 1억 개의 별은 기무라 타쿠야 팬들 가슴 깊은 곳에 마음 아프게 자리 잡고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요? 소라오시는 히어로로 초대박을 친 기무라 타쿠야가 차기 작품으로 선택하면서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모은 드라마입니다. 기무라 타쿠야의 새로운 매력을 담아내면서 큰 사랑을 받았지요.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기무라 타쿠야의 눈빛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동시에 태페미의 쩌는 미친 미모를 만나볼 수 있었지요. 드라마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두 남녀의 처절하고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를 그렸습니다. 너무나 기구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이 맞이한 충격적인 결말에 모두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소라오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시기에 방영된 작품입니다. 이 시기에 제작될 드라마 출연 배우 캐스팅 작업이 매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축구만 볼 텐데 누가 드라마를 보겠냐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어도 기무라 타쿠야의 인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월드컵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24일 방송된 마지막 회는 27%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해 방송된 드라마 중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굴럭은 젊은 부기장 신카이 하지메와 항공 정비사 아유미를 비롯 비행기에 꿈과 열정을 쏟은 이들의 사랑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전 일본 공수의 전면 협력으로 제작된 항공 드라마입니다. 꿈과 사랑을 모두 쟁취해내려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빠른 템포로 그려내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1화 시청률은 무려 31.6%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정말 재밌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특별히 악역이 등장하지 않고 각자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깊이 있게 캐릭터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굴럭이 특히 그걸 잘 담아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굴럭은 많은 이들이 항공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꿈꾸게 만들면서 사회 현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드라마를 찍으면 늘 사회 현상을 일으키는 기무라 타쿠야의 진가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3년은 기무라 타쿠야와 스마 팬들에게 평생 못 잊을 한 해입니다. 스마의 35번째 싱글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배우와 가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냈던 기무라 타쿠야의 최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굴럭입니다. 굿드락. 기무라 타쿠야의 러브스토리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지요. 사랑을 믿지 않은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 하루와 오래전 사라진 애인을 잊지 못하는 여자 아키의 운명적인 러브스토리를 그렸습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배우 다케우치 유코와의 케미로도 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프라이드. 두 사람이 연기한 하루와 아키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드라마 최고의 케미 커플입니다. 다케우치 유코처럼 기무라 타쿠야와 잘 어울리는 배우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최고의 커플 연기를 만나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극중 하루가 아키를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시작으로 엔딩까지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너무나 많은 작품입니다. 기무라 타쿠야처럼 러브스토리에 잘 어울리는 배우는 없다고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퀸의 노래가 극중 주제가로 쓰였고 다른 노래들도 여러 장면에서 적절하게 흐르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라이드를 생각하며 퀸의 노래가 저절로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부금이 드라마 완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지요. 추운 겨울 가슴 뻥 뚫리는 아이스하키 경기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고 아름다운 남녀의 러브스토리에 울고 웃을 수 있었던 2004년 겨울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엔딩으로 팬들을 기함시킨 드라마죠. 기무라 타쿠야가 연기한 택베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나와서 찐팬들도 여러 번은 마음 아파서 못 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된 드라마 하얀 거탑의 원작자인 고 야마사키 토요코의 장편소설 화려한 일족이 원작입니다.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 시절인 1960년대 고베를 무대로 부와 권력을 가진 재벌 만표가의 번영과 붕괴를 기똥차게 그렸습니다. 원작은 인간의 야망과 애증을 그린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드라마는 원작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다는 극찬을 받으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무라 타쿠야 드라마는 조연들 역시 대체적으로 주연급으로 채워주는 것이 국룰인데요. 이 작품은 화려한 일족이라는 드라마 타이틀에 걸맞게 화려한 캐스팅으로도 화제였습니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배우들이 총 출동해 극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무라 타쿠야 드라마 중 최애로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일본 드라마에서 보기 드물게 정치를 다룬 이야기죠. 기무라 타쿠야가 연기한 평범했던 초등학교 교사 아사쿠라 케이타가 갑작스럽게 35세의 나이에 일본 최연소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쾌하고 재미나게 그리고 동시에 감동적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모두가 알기 쉽고 어렵지 않은 정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는 드라마 CP의 말처럼 이 드라마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정치의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내각제를 가진 일본의 정치 체계와 과정들을 쉽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기무라 타쿠야가 엄청난 미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기력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3화에서 아사쿠라 케이타가 대중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인데요. 僕の全ては僕の全ては皆さんと同じです。 제가 굉장히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제3화 33분부터 39분까지 이어지는 이 연설 장면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사쿠라 케이타는 결국 최연소 총리로 당선되는데요. 기무라 타쿠야의 진심 가득한 연기가 잘 담긴 명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가장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작품입니다.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声優党公認候補の朝倉啓太です。 지금까지 기무라 타쿠야 추천 드라마 8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영상이 늘어져도 안 되다 보니 많이 자제했습니다. 팬들에게는 추억을,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배우들의 추천 드라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